오늘 아침 당신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떴습니까? 스누즈 버튼을 몇 번이나 눌렀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리고 일어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까?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했습니까? 뉴스를 봤습니까? 아니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을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듯이.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아침은 달랐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20년 동안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시간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아침 1시간은 그냥 1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전체를 결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나폴레온 힐 자신도 철저한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목표를 읽고 시각화하고 자기 암시를 하고 하루를 계획했습니다. 이 루틴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산골 소년에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성공 철학자로, 그리고 이 루틴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1시간의 시간과 실천할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당신에게 30일의 도전을 제안합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나폴레온 힐의 루틴을 따라해 보세요. 30일이면 충분합니다. 30일 후 당신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변화하세요. 당신만 알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신의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왜 아침 1시간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중 1시간이 뭐가 그리 대단할까요? 하지만 모든 시간이 같지 않습니다. 아침 1시간은 저녁 3시간보다 강력합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온 힐이 발견한 성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당신의 뇌는 특별한 상태에 있습니다. 밤새 휴식을 취한 뇌는 가장 맑고 가장 집중력 있고 가장 창의적인 상태입니다. 의지력도 가장 충만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침은 잠재의식의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라고. 밤 동안 잠재의식은 활발하게 일했습니다. 꿈을 꾸고 정보를 정리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잠재의식과 의식 사이의 경계가 아직 부드럽습니다. 이때 심은 씨앗이 가장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때 한 생각이 가장 강력하게 각인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루틴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아침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며 부정적인 정보로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침을 설계합니다. 목표를 되새기고 감사를 실천하고 몸을 움직이고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합니다. 이 1시간이 그들과 보통 사람들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특별한 환경이 아닙니다. 아침 1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당신의 아침은 어떻습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까? 30일만 바꿔보세요. 아침 1시간만 다르게 써보세요. 그 1시간이 나머지 23시간을 바꿀 것입니다. 그 30일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나폴레온 힐의 아침 루틴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하루의 주도권을 잃습니다. 메시지가 있으면 그것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메일이 있으면 그것에 답해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 그것에 감정이 흔들립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아침부터 당신의 마음은 외부에 의해 좌우됩니다. 힐은 이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제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당신의 목표, 당신의 우선순위가 먼저라고. 아침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반응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상사의 이메일, 친구의 메시지, 세상의 뉴스, 이것들이 당신의 아침을 점령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마트폰 속에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도 이것은 설명됩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면 뇌가 반응 모드로 전환됩니다. 알림에 반응하고 정보에 반응하고 자극에 반응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깊은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저 들어오는 것에 반응할 뿐입니다. 반면 아침에 스마트폰을 멀리하면 뇌가 창조 모드를 유지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에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이유입니다. 30일 동안 이것만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고 최소 1시간은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것입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1시간 동안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1시간을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폴레옹 힐의 아침 루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읽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매일 아침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왜 목표를 읽어야 할까요? 왜 매일 읽어야 할까요? 한 번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잊습니다. 어제의 결심은 오늘 희미해집니다. 열정은 식습니다. 목표는 흐려집니다. 매일 아침 목표를 읽으면 그것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마치 사진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흐릿했던 것이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목표가 하루를 이끕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방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힐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 없이 표류하는 배와 같다고. 목표를 매일 읽는 것은 나침반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당신의 목표를 종이에 쓰세요. 구체적으로 쓰세요. 언제까지 무엇을 이룰 것인지 모호하게 쓰지 마세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억 원을 모은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침대 옆에 두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것을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으세요. 읽으면서 이미 이룬 것처럼 느끼세요. 감정을 담아 읽으세요. 30일 동안 매일 아침 목표를 읽으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목표를 읽으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중요하다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를 찾아줍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려줍니다.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줍니다. 이것이 목표를 읽는 힘입니다. 목표를 읽은 후에는 시각화를 합니다. 시각화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영화처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창조적 시각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먼저 보지 못하면 현실에서도 볼 수 없다고. 모든 위대한 성취는 먼저 누군가의 상상 속에 존재했습니다.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의 상상 속에 먼저 있었습니다. 정우는 에디슨의 상상 속에 먼저 있었습니다. 왜 시각화가 효과가 있을까요? 신경과학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레몬을 먹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입에 침이 고입니다. 실제로 레몬을 먹지 않았는데도 뇌가 상상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성공한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면 뇌는 그것이 실제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맞춰 행동하게 만듭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시각화를 할까요?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당신이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상상하세요. 가능한 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들립니까? 어떤 냄새가 납니까?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오감을 모두 동원해서 상상하세요. 마치 정말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매일 아침 5분에서 10분 정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상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잡념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점점 생생해집니다. 30일 후에는 눈을 감으면 바로 그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당신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상상 속의 당신과 현실의 당신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 것입니다. 시각화 다음은 확언입니다. 확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자기 암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결국 당신이 된다고. 당신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부르면 실패자가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면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언은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확언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형으로 말하세요.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미래형은 뇌에게 아직 아니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현재형은 뇌에게 지금 그렇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 긍정문으로 말하세요. 나는 가난하지 않다가 아니라 나는 풍요롭다. 부정어를 쓰면 뇌는 부정어 뒤의 단어에 집중합니다. 가난. 셋째, 감정을 담아 말하세요.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감정을 담아 말해야 합니다. 힐이 사용한 확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능력이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지고 있다. 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한다. 나는 두려움을 이기고 행동한다. 이런 확언들을 매일 아침 반복하세요. 거울을 보며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30일 후에는 그 말들이 진실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확언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도구입니다. 오랜 시간 쌓인 부정적인 믿음들을 새로운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매일 아침 수분 확언을 실천하세요. 당신의 내면의 대화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대화가 바뀌면 외부의 현실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의 아침 루틴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감사할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왜 감사가 중요할까요? 감사는 마음의 상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은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족함에 집중하는 마음과 풍요로움에 집중하는 마음은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실천하면 당신의 초점이 바뀝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족함에서 충분함으로. 힐은 이것을 풍요의 마인드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족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과 풍요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 부족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항상 모자란다고 느낍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기회가 부족합니다. 이 마음 상태에서는 움츠러듭니다. 두려워합니다. 반면 풍요의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감사는 부족에서 풍요로 마음을 옮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실천할까요?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뜬 것, 따뜻한 이불이 있는 것, 마실 물이 있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면 감사가 샘솟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하루 전체의 톤을 바꿉니다. 30일 동안 매일 아침 감사를 실천하면 당신의 시선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축복들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당신의 뇌가 좋은 것에 집중하도록 훈련되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훈련하세요. 30일, 한 달. 이 시간이 당신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30일 동안 매일 아침 1시간, 나폴레온 힐의 루틴을 따라하면 당신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감정이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결과가 바뀝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앞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였네 하고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람을 1시간 일찍 맞추세요. 그리고 그 1시간을 당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목표를 읽으세요. 시각화하세요. 확언하세요. 감사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것입니다. 몸이 저항할 것입니다. 마음이 변명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지 뭐. 이런 속삭임이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지지 마세요. 30일만 버티세요. 30일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힘들던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침 1시간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나폴론 힐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과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변화하세요. 떠들지 마세요.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실천하세요. 30일 후 당신의 변화를 사람들이 알아차릴 것입니다. 뭔가 달라졌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도 비밀로 하세요. 그냥 미소만 지으세요. 당신만 알면 됩니다. 오늘이 첫날입니다. 시작하세요.